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벌써 꽤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박나래님을 진료한 적이 있어요. 그 나 혼자 산다 그 방송에서 모셔가지고 치료를 해드렸었는데, 그 박나래님 많이 이제 몸도 잘 관리하시고 하셔서 지금은 컨디션 엄청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래님 추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기안84님이 치료를 오셨어요. 저도 불시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크게 준비도 못하고 제가 평소 환자분들 보던 대로 진료를 드렸거든요. 보니까 기아님도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전시회를 했어요. 웹툰이 아니라 회화 전시를 했는데 저도 살짝 가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둘째가 가보자고 해가지고 들렸다가 그랬는데, 그 전시 때 너무 힘도 많이 들었고 본인 회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등 쪽으로 오른쪽 어깨 위쪽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도 그리고 웹툰도 그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을 제가 진료를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진표들을 작성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봤더니 피로감도 많이 있고, 또 화병처럼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있고, 약간 우울감이 있었고, 그리고 번아웃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는 피로, 그러니까 번아웃에 준해서 치료를 드렸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랑 화에 관련해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진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깨 많이 아픈 거에 대해서 침 치료도 해드리고, 그거에 관련된 한약들을 처방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인도 번아웃일까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증상을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체크가 많이 나오면 번아웃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신체적으로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 만성적인 두통과 통증, 그리고 감기 몸살, 우울감 및 공허감, 업무나 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업무에 대한 의욕 저하, 삶의 무기력함, 생활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함. 이렇게 보면 이 증상들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관련돼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번아웃은 주로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뭔가를 할 때에 너무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경우에 정말 일이 싫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뭐든 하기 싫은, 이것이 이제 번아웃의 증상이거든요. 보통은 적절히 배터리를 쓰고 또 잠자고 먹고 이런 걸로 충전을 하고 또 사용하고 충전하고, 이것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계속 쓰기만 하다 보니까 그 휴대폰이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몸이 방전된 상황이 이제 번아웃이에요. 그래서 번아웃을 치료하려면 제가 기안84에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충전이고요. 두 번째로 영양 공급이고, 세 번째로 놀이가 필요해요. 충전은 말 그대로 잘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전기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시간을 둬야 이게 채워지잖아요. 꽂아놓고 또 계속 빼서 쓰면 충전되려다가 말잖아요. 근데 그 충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잠자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특히 일이 재밌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런 경우에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잠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에 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일은 순간적으로 효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충전이 안 돼서 언젠가는 번아웃이 되거든요. 그래서 번아웃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잠자는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이든 30분이든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젊으시고 많이 바쁜 분들은 제가 예전에 썼던 방식인데 일주일에 2번을 일찍 자는 거예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 스케줄이 없는 날 일찍 오셔서 10시쯤 잠자리에 눕고요. 일요일 날 하루는 무조건 다음 월요일이니까 10시나 9시 반이나
일찍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만 해줘도 잠이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충전에서 두 번째는 게으른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잠이나 게으르게 영화 보고 TV 보고 이런 걸로 충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 공급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먹는 거예요. 먹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잘 먹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안 먹는 게 있습니다. 잘 먹는 거는 뭐냐면 일단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요. 먹는 방식으로는 야채나 과일류 많이 드시고 단백질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은 조금 적게 드시고, 잘 안 먹는 거에서는 술, 담배 이런 것들 안 먹어야 되고요. 인스턴트 음식, 또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찬 냉수나 얼음물도 덜 먹는 게 좋고요. 좀 물은 따뜻하게 해서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놀이라고 했는데요. 놀이는 뭐냐면 일의 반대는 충전과 휴식이에요. 놀이의 반대는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놀이에서는 즐거움을 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놀이도 필요해요. 취미생활이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수다를 떨든 이런 놀이는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즐거움을 챙겨야 되는데, 번아웃 상태에서는 일단 놀이보다는 충전과 휴식이 우선이고, 충전과 휴식이 되면 그때는 어떤 취미처럼 놀이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놀이가 약간 루틴이 되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를 만나서 한 번은 저녁을 먹고 한 번은 술을 마신다. 이렇게 하면 힘이 덜 드는데, 놀이를 유럽 여행 2주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놀이가 아니라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이벤트는 일에 가까워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놀이도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이 방법으로 번아웃을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도 기아님께 제가 상세하게 해드렸어요. 적어가면서. 그리고 기아님 이 등 쪽,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팠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증상에 기본적으로 피로, 번아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기아님한테 드린 처방은 그 쌍화탕이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쌍화탕 아세요? 쌍화탕이라는 게 그 쌍쌍을 쓰잖아요. 쌍자를 쓰고 화가 화할 화자예요. 언제 이 약을 처방하는 거냐면, 우리는 쌍화탕을 초기 감기약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는 쌍화탕을 언제 쓰냐면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한 후에, 특히 이제 막 많이 격렬하게 하고 나면 피곤하고 약간 감기 기운 있는 것처럼 힘도 쭉 빠지고 기운도 없고 근육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이 땡기고, 이때 쌍화탕을 처방하거든요. 그래서 기현도 이 근육 쪽 많이 아프고, 그래서 쌍화탕에 보면 백작약이라는 약재가 군약으로 들어가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백작약의 역할은 뭐냐면 근육이나 뭔가 이렇게 수축되고 긴장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환기는 기력을 올리고, 숙주황은 배터리를 충전하고, 당기천궁은 순환을 도와요. 그리고 감초는 긴장한 것도 풀어주고 스트레스도 이렇게 편해지게 해주고 마음도 편하게 해주거든요. 또 몸도 보해주고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생강이랑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근육도 풀어주고 땀도 살짝 내주고요. 근데 그것만 드린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추가해 드렸냐면 별갑이라고 자라 등껍질이 있거든요. 이것도 몸을 보해주는 약인데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기운을 완전히 이렇게 충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구척이라는 뼈나 근육이나 이것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약을 또 추가했고요. 군뱅이라는 그 조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영양을 충분하게 해주고 순환도 돕고 또 기운도 내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추가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수유를 추가해 드렸어요. 이 처방 드시면 기운도 나고 충전도 되고 번아웃에서 나오면서 이 목 뒤에 어깨 아픈 것도 많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침 치료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기아님은 침 치료 처음 맞아봤대요. 침을 누우시라고 하고 진맥 다시 한 다음에,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걸 풀어주면서 이 어깨에는 수소양 3초경이라는 경락이 흐르는데요. 이 경락은 우리가 어깨에 일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짐이 있을 때 이 경락에 에너지가 뭉쳐요. 그래서 이 어깨의 짐을 풀어주는 의미로 3초 경락에 해당하는 팔자리를 딱 치료하니까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어깨도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다행이었거든요. 나중에 많이 편해지시고 잠도 이렇게 푹 주무시고 릴렉스 된 상태로 일어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까 그런 충전과 휴식 차원에서 반신욕도 하라고 했고, 그 약초도 제가 싸드려서 집에 가서 좀 끓여 드시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처방한 약재는 바카스처럼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서 보내드렸어요. 계속 혼자 많이 있고 직원들과 이렇게 대표로서의 위치에서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좋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좀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진료를 마쳤거든요. 사실 오랜만에 또 방송이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 없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이렇게 저도 긴장되고 그러네요.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다시 또 촬영을 한다 해도 뭐 그거보다 잘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순간에 뭐 진료하고 치료를 드렸지만 저는 지금 20년 차가 넘는 한의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 준비된 것을 제가 치료를 드린 거잖아요. 아마 만족스러웠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안84님 치료 잘 되어서 컨디션도 올라가고 박나래님처럼 완전 충전된 상태로 TV에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번아웃과 함께 또 기안84님 치료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후기들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